로드탕은 1997년 태국에서 태어난 무에타이 선수입니다. 그는 현재 원 챔피언십 플라이급 무에타이 세계 챔피언입니다. 키는 167cm, 몸무게는 61kg이며 리치는 165cm입니다. 그의 킥복싱 전적은 324전 271승 43패 10무효입니다. 로드탕은 25세에 250승을 달성하고 세계의 권위 있는 벨트를 획득했으며 4년간 아시아 프로모션 타이틀을 차지하는 등 여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태국 폭군으로 알려진 그는 현재 최고의 무에타이 선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 남부에서 자란 로드탕은 고무 농장에서 일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8살에 태국 복싱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100번이 넘는 시합에 참여했으며 결국 14세에 방콕으로 가서 체육관에 합류하여 매일 6시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3년간의 강도 높은 훈련 끝에 로드탕은 태국 최고의 경기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6년 18세의 나이로 맥스 스타디움 챔피언십 타이틀 그랑프리에 참가한 로드탕은 준결승에서 배트맨과 맞붙었습니다. 배트맨의 노련한 수비에도 불구하고 로드탕은 거침없는 공격을 퍼부어 결국 2라운드에 KO 승을 거뒀습니다. 결승전에서 그는 노련한 패치프라칸 클랜 부츠와 맞서며 날카로운 발차기와 정확한 엘보우샷, 능숙한 테이크다운 기술을 선보이며 링 위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입증했습니다. 로드탕은 상대의 타격을 여유롭게 받아내며 뛰어난 내구성과 회복력을 보여줬고 휴식 후에는 강력한 토마호크 엘보우샷으로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계속된 승리와 간헐적인 패배를 통해 첫 번째 중요한 트로피를 획득한 그는 옴노이 아레나 크라운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차이 타파드레를 상대한 로드탕은 악의적인 미소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고 상대는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속히 재도전했습니다.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연승을 이어간 로드탕은 일본으로 건너가 무패의 나스카와 펜싱과 라이즈 프로모션 타이틀을 놓고 대결했습니다. 나스카와는 인상적인 27승 80% KO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짧은 기간 동안 만만치 않은 도전자로 떠올랐습니다. 벤지 나즈코와의 명승부에서 로드탕은 평소의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한 반면 나스카와는 뒷발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서로의 타격으로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로드탕은 경기 후반에 자신의 리듬을 찾았고 특히 강력한 킥으로 휴식 후 싸움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습니다. 난타전은 폭력적으로 확대되어 추가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로드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스카와는 판정승을 거두며 킥복싱 무패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나스카와는 플로이드 메이웨더에게 도전하여 복싱 데뷔전에서 패배했지만 서양 청중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 여름 21살의 로드탕은 세계 킥복싱 챔피언 세르지오 윌슨을 상대로 300전의 인상적인 기록을 자랑하며 MMA와 함께 새로운 무에타이 챔피언십 벨트를 도입한 아시아 최대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사우스 장갑에 적응한 로드탕은 케이지에서 자신의 기술을 원활하게 전환해 상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로드탕은 신속하게 공격을 펼치며 상대의 공격에 능숙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레프트 훅을 포함한 연속 공격으로 자신의 기량을 선보였고 윌슨이 맹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드탕은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는 속도로 경기를 지배하며 종이 울리자마자 즉시 기어를 변속했습니다. 데뷔 후 그는 티니지 출신의 태국 국가 복싱 챔피언 칼리드와 6번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 불과 30초 만에 로드탕은 앞으로 돌진하여 칼리드를 열광적인 타격 교환으로 유인했습니다. 세 라운드 내내 로드탕은 끝까지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 끊임없는 속도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로드탕은 또 하나의 엄청난 승리를 거두며 수천 명의 새로운 팬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전 WBC 태국 복싱 챔피언 하팀 하메시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로드탕은 기술적으로 프랑스인 하메시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하메시와 정면으로 맞서며 다양한 전투 기술을 선보였고 공격의 폭풍 속에서도 통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메시는 강력한 슛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회복력을 보여주며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강렬한 타격 교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고 두 선수 모두 특히 팔꿈치를 사용해 상당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로드탕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그는 2019년 봄 타이틀 경쟁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합에서 로드탕은 전략적으로 상대의 바디를 겨냥하고 펀치와 효과적인 로우킥을 결합해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스타인 반담 스타일의 공격을 퍼부은 후 로드탕은 마침내 상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로드탕은 높은 순위의 상대를 꺾고 제너럴로 알려진 조나단 해거티가 보유한 135파운드 원 챔피언십 플라이급 벨트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해거티가 긴 팔다리를 능숙하게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릭이라는 별명을 가진 로드탕은 자신있게 중앙을 차지하며 챔피언의 공격을 흡수하고 더 많은 공격을 요구했습니다. 시합에서 로드탕은 해거티의 사기를 꺾고 그의 끊임없는 공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로드탕은 점점 더 우세해져 역전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드탕은 모든 심사위원 점수에서 승리를 거두며 경기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2019년 22살의 로드탕은 세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흥미진진한 한판 승부에서 그는 브라질의 세계 챔피언 월터 곤잘레스와 대결했습니다. 곤잘레스는 얼굴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으며 태국의 로드탕과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화가 나서 가슴을 두드리는 것으로 유명한 로드탕은 곤잘레스에게 정면 승부를 하자고 도발했지만 곤잘레스는 레슬링을 선호해 꺼려했습니다. 곤잘레스가 그래플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드탕은 계속해서 전진하며 결국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태국 복싱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로드탕은 성공을 거둔 후 부모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로드탕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고향 마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자선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23세의 나이에도 그는 자신의 프로 경력에서 새로운 정점을 정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3개월 후 로드탕은 조나단 해거티와의 재대결에 나서 첫 만남에서의 앙금을 풀려고 했습니다. 로드탕은 즉시 바디를 겨냥한 일련의 훅을 날리며 발견된 약점을 이용해 거리를 조절하며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공격에 몰두한 그는 다가오는 공격을 능숙하게 피하고 상대를 코너에 몰아넣어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국인의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이는 불가피한 결과를 지연시킬 뿐이었고 그 이후로 해거티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로드탕의 끊임없는 결단력과 전략적 기량은 경쟁이 치열한 태국 복싱 세계에서 그를 계속해서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145파운드의 벨트를 획득한 로드탕은 블랙 다이아몬드로 알려진 전번 챔피언십 킥복싱 챔피언 페땀 바딘디에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의 싸움에서 각각 1승씩을 거뒀던 두 사람은 이번 시합이 승자 독식으로 결정되기로 동의했습니다. 로드탕은 끊임없이 펀치를 날리며 레그킥으로 상대의 추진력을 방해하려 했지만 챔피언은 당황하지 않고 근접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진행됨에 따라 로드탕은 결국 자신의 우위를 확고히 하며 페땀을 종합적으로 제압했습니다. 타이틀 방어를 3번 성공적으로 마친 후 로드탕은 더 큰 장갑을 사용하고 팔꿈치와 클린치가 없는 킥복싱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경기에서 그는 러시아 국가 챔피언과 맞붙었습니다. 공인된 뱅커 타기를 할릴로프를 상대하게 된 로드탕은 즉시 공격적인 추격을 시작하여 상하로 펀치를 날렸습니다. 근거리 접근을 조심하는 할릴로프는 효과적인 제구로 반격하며 강력한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치열한 타격전을 벌였고 로드탕은 두 번째 라운드에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서 로드탕은 속도를 높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러시아 킥복서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로드탕은 끝까지 통제력을 유지하며 결국 2021년 봄 스플릿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로드탕은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는 무에타이 규칙에 따라 강력한 타격을 자랑하는 파이터 다니엘 윌리엄스와 맞붙는 또 다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 윌리엄스와의 경기에서 로드탕은 호주인이 무에타이 경기를 하며 링을 장악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라운드에서 로드탕은 자신의 특기인 훅을 사용해 전세를 크게 뒤집었습니다. 그는 냉혹한 사냥꾼 모드로 전환하여 날카로운 엘보샷을 날리며 절대 항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윌리엄스가 토마호크 엘보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드탕은 반복적으로 바디샷을 날려 상대에게 큰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사우스 장갑을 사용한 타격에 증폭된 영향은 전투에서 명백히 드러났고 로드탕은 원 챔피언십에서 올해의 전투 영예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실험에서 싱가포르 프로모션 팀은 UFC에서 가장 많은 타이틀 방어 기록을 보유한 드미트리우스 존슨과 싱가포르 최고의 무에타이 대표 선수를 맞붙였습니다. 경기는 액션이 가득한 이벤트와 혁신적인 매치업에 대한 프로모션의 의지를 보여주는 특별 규칙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드미트리우스 존슨과의 독특한 대결에서 1라운드와 3라운드는 태국 복싱 룰로, 2라운드와 4라운드는 MMA 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국 복싱 1라운드의 처음 3분 동안 로드탕은 즉시 공격을 시도하며 강하게 나섰고 존슨의 강력한 공격을 견디며 벨이 울릴 때까지 자신의 영역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2라운드에서는 존슨이 로드탕을 조종하며 교과서적인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면서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존슨은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로드탕에게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종 격투 실험은 로드탕에게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그의 명성을 손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팬들을 얻었습니다. 2달 후 로드탕은 무에타이 세계 챔피언 제이콥 스미스와 처음으로 대결하는 새로운 그랑프리에 참가했습니다. 로드탕은 복싱 콤비네이션을 통해 전략적으로 전진하며 상대방을 펜스에 몰아넣고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로드탕은 악마 같은 열정으로 3라운드 동안 더욱 맹렬하게 잔인한 엘보샷 공격을 퍼부으며 영국인 제이콥 스미스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담한 도전자인 조셉 라시리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로드탕은 라시리의 빠르고 폭발적인 공격에 맞서며 이탈리아인이 더 직접적으로 교전하도록 기꺼이 타격을 받아들였습니다. 챔피언 로드탕은 끊임없이 상대를 쫓아가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맞대응했습니다. 5라운드에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선보이며 불꽃놀이 같은 경기를 마무리하며 부동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무에타이 벨트를 내려놓고 로드탕은 킥복싱으로 전환하여 케이지 경기에서 중국 유망주 자두오 이부와 대결했습니다. 로드탕은 케이지를 자신의 무대처럼 여겼고 천천히 몸을 풀면서 절제된 움직임과 강력한 스트라이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파이터가 반격을 시도했지만 로드탕의 견고한 방어를 뚫지 못했습니다. 챔피언은 더욱 강력한 펀치와 발차기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로드탕은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나 상대에게 더 이상의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으며 상호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로드탕은 원 챔피언십에서 12연승이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세우며 무에타이 안팎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했습니다. 2023년 봄 로드탕은 원 챔피언십의 미국 데뷔 공동 메인 이벤트에서 새로운 타이틀 도전에 나섰습니다. WBC 무에타이 챔피언인 에드가 타바레스와 맞붙은 로드탕은 그의 시그니처 댄스로 미국 관객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로드탕은 빠른 속도로 타바레스의 수비를 탐색하며 바디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타바레스가 앞차기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로드탕은 이를 잡아채고 강력한 리버스 엘보로 반격했습니다. 5번째 타이틀 방어전에서 로드탕은 펜스에 갇힌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1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링에 오른 로드탕은 매 경기마다 스릴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전념합니다. 불과 25세인 그는 이미 수백 번의 전투를 경험했지만 앞으로도 최고의 활약이 기대됩니다.